예, 오늘은 걱정 말고 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야기는 호르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3대 호르몬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이라고 하겠죠. 도파민은 이 재미, 호기심, 이런 즐거움과 관련된 또 그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아는 편도체와 관련된 아드레날린 또는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아드레날린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것은 이제 걱정하고 경계하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체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휴식, 평화, 만족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편안해지면 사람이 좀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우유가 되어서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뭐 20대까지는 이제 왕성하게 도파민이 이제 분비되죠. 그래서 의욕이 넘치죠. 그래서 이 도파민을 동기부여, 의욕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놀이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제 발달기에는 재밌어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몰두를 쉽게 하고 감탄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재밌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 넘어서서 30대, 40대, 50대 한참 생산 활동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여기에 편도체 그리고 그 편도체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해마 이런 데에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을 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매니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은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두 호르몬에 비해서 세로토닌은 정말 휴식, 평화, 만족하니까 이건 그냥 숙면과 관련되어 있겠죠. 예, 숙면도 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햇빛 아래에서 걸으면 이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세로토닌이 되고 또 햇빛 아래에서 걸으면 멜라토닌이 생성됩니다. 이 3대 물질은 몸에 영양을 제공하고 만족감을 주며 숙면을 하게 하는, 특히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크게 봐서, 물론 수많은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작용과 관련해서 볼 때는 재밌냐, 해보자, 접근하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위험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한 발 빼는 아드레날린과 그리고 그 모든 일과가 끝난 뒤에 저녁과 밤의 휴식처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이제 그 휴식의 그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기 또는 한창 일을 하는 중년기 그리고 뭐 노년기라고 봐도 되고, 이거를 아침으로 봐도 되고, 이것을 오전 오후라고 봐도 되고, 이것을 저녁과 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꾸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미 물론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해마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별로 신기한 것도 재밌는 것도 자극적인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의욕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동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뭘 아니까 걱정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작은 일에도 저희 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건 아닌데 잠을 못 자는 의미로 충분한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걱정을 하면 이런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생성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은 뭘까? 그거는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과 설레임보다는 이제 걱정이 이렇게 앞서는 거죠. 그것도 현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젊다는 것은 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총자는 귀 밝을 총, 명자는 눈 밝을 명자거든요. 이건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센싱 능력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 센싱 능력이 아주 좋고 감수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팩트를 잘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감각기관이 하나씩 둘씩 하자가 생기고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이제 쓰기 어려워지는 거죠. 청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돌 그룹이 하는 그런 고음을 우리가 그 주파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심의 센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 중심으로 우리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약한 사실에 과도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찰인가 아니면은 고집인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빈약한 사실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이 과거는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실망은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과거가 현재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걱정도 미래의 걱정도 아까 이야기한 과거의 기억 창구에서 기억을 갖고 와서 변도체가 걱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그 기억과 경험으로 인한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과거 아닙니까? 이 해석 중심, 해석 체계도 과거의 데이터와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프레임이잖아요. 이 전체가 사실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은 과거화된다는 뜻이 됩니다. 뭐 우리가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 미래, 현재, 과거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가 힘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놓치면서 과거에 붙잡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까지 활기차려면 호기심, 이 잠을 안 잘 정도로 설레는 자기 자신만의 재미있고 호기심 있고 탐구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우리의 걱정을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휴식, 평화, 만족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살펴보는 것.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과거가 굉장히 힘이 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과거에서 슬기롭게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3대 호르몬을 잘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걱정 말고 호기심이라는 주제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